한국은 AI 못합니다. 위에 보셨어도 알겠죠? 컴퓨팅 파워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R&D 투자 간섭할 겁니다. 비선형적인 사업의 효율성 선형적으로 따져낼 거예요. 한국에선 AI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스타트업 구조나 연구비 지원하는 R&D 구조나 이거 사실 같은데 돈을 투자했으면 연구과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생해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디에든 그렇게 못합니다. 여긴 제조국가입니다. 창발성을 추구하는 이 비선형적인 사업에서 절대 불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민간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그래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만 중박을 내면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커버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벤처 캐피탈 방식인데 한국은 이거 못합니다. 제조 위주로 금융을 굴리고 금융화 자체도 최대한 반대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전력, 데이터 센터 부족 수요만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치 관료 엘리트는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럽보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애초에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SAP CEO가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국 안에 사용할 AI만 만들 수 있다. 규제 때문에 유럽 전체로 못 나간다. 이게 무슨 연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규제가 더 세요. 포지티브 규제 국가에선 더더욱더 힘듭니다. 플랫폼 국감 4년을 겪어서 이미 날려먹었어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잘 활용해서 AI를 하는 건데 이미 날려먹었다고요. 제가 말하는 한국에서 AI를 하겠다는 건 글로벌 세계화에 쓰일 AI를 만들겠다는 접근인데 한국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해봐야 한국 내에서 쓰는 AI인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외국에 대체되겠죠. 구글이 이제 글로벌 검색 엔진이잖아요. 한국 내 네이버 검색 엔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쓰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면 아시아 지역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는 네이버 정도? 한국 방산 AI가 나오면 네이버에서 이걸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걸 이제 AWS나 이런 거 쓸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저거 제대로 글로벌 버전을 하려면요. 빅데이터도 필요하지만 그건 빼고 원자력 발전소 40개에서 50개 필요합니다. 프랑스가 유일하게 AI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이 최적의 장소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전 세계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동맹을 맺잖아요. 누구는 이 말해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거점을 일본에 두는 거에 대해서 헛소리 진짜 많이 하는데 계엄을 해서 그 사이 일본에 빼앗겼다는 헛소리라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 AI는요. 안보 위주로 접근을 하는데 VOA에서 대놓고 반미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 줄 것 같습니까? 이 위태위태한 국가에? 일본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친미 국가죠. 근데 이걸 빼고도 위에 거 보면 알겠지만 AI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근데 한국에 무엇을 믿고 미국 기업이 함께 할 것 같으냐? 이건 둘째치고 에너지 최대치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요. 이제부터 규제 다 없습니다. 빠르게 지으십시오. 해도 30개 정도가 한계입니다. 우리의 전력 소모량은 4, 50개를 커버할 만한 수준도 안 돼요. 북한이랑 통일해가지고 북한 쪽을 전부 다 한국화 시켜서 한 30년쯤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죠. 미국 입장에서. 친미 국가예요. 일단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는 거 13개인데 총 원전 개수가 60개예요. 얘네들이 탈원전하고 난 다음에 전기 민영화시키고 전기세 올라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지금 다시 재가동을 못하는 겁니다. 가동하는 원전만 47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의 전기세 문제도 해결될 거죠. 이건 무슨 뜻이다? 일본은 원전이 남아돈다. 저걸 AI로 쓰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2년 새 전기세 2배 올려가지고 에너지 아껴 쓰자 이랬던 게 2023년입니다.
한국은 3가지 이유로 불가능해요. 진보 진영 기반의 탈원전은 아직도 강력합니다. 이거 최근 거거든요. 뭐 악몽이 이겼냐, 원전 왜 다시 재가동하냐, 이게 한겨레입니다. 자, 탈원전판 참여연대 무섭다 하면서 막 이거 나온 거 최근입니다. 2023년. 예. 참여연대 그 진보 진영 송전선도 반대하죠. 2013년이고요. 2021년입니다. 뭐 참여연대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저희 환경단체랑 섞여가지고. 저 반대가 없어도 한국 원자력 발전소 최대치는 30개 내외입니다.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도 반발합니다. 이게 2024년 1월 기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전으로 반도체 전력 충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무식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지사예요. 이 사람도 나름 대선권에 있거든요. 자, 2024년 1월이죠. 그리고 10월입니다. 뭐?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 반대하는 배경 자체가 아리백 하면서 유럽에 못 판다라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이 친원전으로 체인지하고 있죠. 9개월 뒤 입싹 싹 찍고 조용해졌습니다. 반도체가 무언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왜 보이냐면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 재무팀에서 올라버린 전기세에 대응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아마 이거 장기적으로 미국으로 다 옮겨갈 거예요. 에너지 싸니까. 3번째, 이거 해봐야 그나마 있던 IT 클러스터 깨기가 될 겁니다. 성수, 강남, 그리고 판교 이쪽 기반, 이쪽 위주로 IT가 돌아가는데 이거 깨기가 될 거예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란 거 통과시켰거든요. 전력 기반으로. 간단히 말하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클러스터 안에 있어야 정보 공유, 커리어, 이직, 면접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지방이 2년만 가보십시오. 판교권, 강남, 성수개발자와 지방개발자는 용어 소통이 안 됩니다. 판교 휴먼체가 왜 생겼냐면 실리콘밸리 일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전에 쓰기 때문에 사용되는 건데 수도권은 그렇게 쓰는데 지방개발자는 그걸 한국어로 번역되면 한국어로 배워요. 그 사이에 새로운 방식이 나와서 새롭게 일을 하겠죠. 근데 지방개발자는 그 한국어로 바꾼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해볼까? 근데 여기서는 못 쓰네?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클러스터에 벗어날수록 시니어가 되는데 지옥길이 펼쳐집니다. 서울에 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으로 죽어요. 차라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지방에 가느니 차라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곳을 노리십시오.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거나. 시작할 땐 지방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2년 내에는 올라와야 합니다. 4번째, 이런 거 상관없이 철밥통으로 유지되는 거 있죠. 전통기업들. 이런 곳의 C레벨들이 데브옵스 문화를 하려면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금융기업의 클라우드 도비에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 이제 시작 중이거든요. 근데 데브옵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랑 한국이랑 한 20년 걸려요. 지금 현재 미국 비스무리하게 따라잡으려면. 경영진급 C레벨들 제대로 공부해서 개발에 매달릴 이유도 여력도 없는데 시간 때우면서 퇴직 후 일할 인증이나 심사, 영업 일자리 이런 거나 봐야지 은퇴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 이 사람들은 실무를 안 하잖아요. 관리직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기술사이고 심사위원회 C레벨이 55세 은퇴인데 지금 50세요. 이제 내가 개발 손뗀 지 오래됐는데 3년간 개발 열심히 하고 2년 정도 바짝 해가지고 클라우드 쓰고 그리고 난 다음 55세에 은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여기에 문제 안 생기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노후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다른 부업거리 찾아가지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후자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은퇴를 했다고 칩시다. 자, 이제 새로운 50세가 임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3년 동안 반복입니다. 이게 일본에 왜 재고 관리를 엑셀로 하지 않는가와 같은 구조입니다. 일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월급이 고연봉으로 연공서열제로 나오는데 왜 내가 굳이 전통기업의 연봉이 제일 높은 게 금융권이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민주노총이 장악했으니까 아마 연공서열제 비스무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런 관리직 하겠다가 다시 실무직 하겠다고요? 내가 왜 관리직이 되었는데 일 안 하려고, 나이 들어서도 일 안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실리콘밸리 평균 연령이 28세고 뉴욕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거기 120시간 젊을 때 바짝 돈 벌어서 잘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관리직 하는 사람이 부동산 갈아탄기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2, 3억 남아있어. 그럼 뭐 더더욱 할 이유가 없죠. 한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뭐 최소 갚아도 4억은 갚아야 되니까. 근데 한 40세 정도의 자식 중고등학교 갈 때쯤에 갈아타기 했잖아요. 이제 10년 갚았는데 나한테 최소 2억은 남아있어. 그래서 희망퇴직 바라는 겁니다. 3억 정도 한 번에 받아서 한 번에 다 갚아버리는 거. 이 사람 은퇴 후에 다시 50세 올라오면 이거 반복이야, 계속. 다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조직이 변화할 때 10년은 걸릴 겁니다. 뭐 시작하는데 10년이야. 안정화되는데 10년이 아니라 시작하는데 10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할 것 같습니까? 해고 자유화를 열어서 이 사람들 다 해고하지 않는 한은 절대 못합니다. 그나마 잘 풀리는 게 뭐 희망퇴직으로 합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희망퇴직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바래요. 서로 바래요. 금융노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희망퇴직 연령을 낮춰라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또 희망퇴직한 그 돈만큼 부동산 갈아타기가 되어서 부동산 폭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과잉되게 공급해야 돼요. 투자 자산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이 이유 자체가 이겁니다. 뭐? 한 번에 갚을 3억.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이거 은퇴하고 난 다음, 자, 여기서 희망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내 다른 일 하거나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2000년대에 금융권 취업하려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 이직을 하면 갑사이직이라고 하거든요. 갑사를 이직하면 이유 자체가 하청업체에서 실무를 하니까 엄청나게 빡세게 일을 해요. 근데 갑사를 이직하면 칼퇴하고 시간 널널하고 혹은 관리직 일만 하고 이런 걸 바라고 가는 겁니다. 즉, 그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은 저기로 가서 혹은 젊을 때 고생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일을 하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걸 흔히 정착한다라고 합니다. 40세, 50세쯤 되면 체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평생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걸 목적으로 한 사람도 많았어요. 입사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걸 왜 하냐? 제가 저 세대에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의 목적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날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해서 결혼 생활 같이 하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 젊을 땐 고생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일 안 할 수 있어. 이게 일본에 나오는 일 안 하는 아저씨 세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직이라고 부르죠. 괜히 연공서열제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반으로 지켜지고 수호되는 게 아닙니다. 5번째, 플랫폼 국감으로 스타트업은 다 죽었어요. 이게 안 되면 스타트업이 중견기업 이상이 되어서 데브옵스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퍼져야 했고 실력주의 문화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52시간으로 죽은 것도 있지만 플랫폼 국감으로 스타트업이 죽었어요. 세상에나 불가능에 도전하는데 저걸 52시간으로 컷을 해? 저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지분을 받는 거죠. 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지분으로 성공해가지고 가자. 포지티브 규제, 그리고 4년 이상의 진보 진영의 플랫폼 국감, 보수 진영의 제조업 중시. 보수라고 해서 스타트업에 환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가지고 있죠. 이젠 구글까지 민주노총 소굴이 된 상태입니다. 내수 불황이라면서 내수 기업을 죽여놨어요. 자기네들이 노조를 늘리고 중년들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스타트업 있지 않나? 있죠? 그래서 플랫폼 국감 4년하고 V6이 떠났잖아요.
근데 내수기업이라면 그러면 플립, 본사 이전하죠.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겁니다. 한국에 지사 두고 어느 정도 일할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 양도세 내거든요. 이거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고 있어. 어차피 내수 더 큰 데 가는 게 낫지. 이게 지금 청년들의 구인배수 0.25에서 0.28로 이렇게 살짝 올랐는데 10명 중에 2명이 취업하는 배경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공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일자리를 스타트업이 커버를 해줬는데 그걸 이제 4년간 저렇게 작사를 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끝으로 경제, 정치, 사회를 장악한 X세대, 86세대는 절대 자신들을 초월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딱 시골이나 소도시에 남잘 되는 거 못 봐주는 저 성미 있거든요. 꼭 이제 방해하고 그거랑 같아요. 이 사람들은 문재인 때 워라밸을 바라면서 한때 독일 그리고 문재인 때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꿈꿨던 사람이잖아요. 진보진영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적극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주 4.5일제 이게 민주노총 아니에요. 한국노총 주 69시간 이거 엄청 반발했죠. 엄청 반발했죠.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이거 하니까 엄청 반발했죠. 뭐? 주 4일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보수와 미국이 주적인데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미국 같은 민간 중심 경제, 스타트업 같은 VC, 자생적인 창업 이런 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양극화와 저성장을 불러온다. 오직 민영화에 올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뭐? 여러분들이 보는 저 스타트업 경제, 혁신 경제 저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미국식 경제 제일 싫어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저걸 제일 싫어하고 중국식으로 정부 주도로 돈을 뿌리는 거 거기에 과학 중심이잖아요. 똑같이 연구비 지원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 R&D 지원 중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게 여기 양대 노총들이 주장하는 바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고 저기에 동조하는 과학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중국 같은 정부 중심 경제예요. 내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역동성 경제 그리고 정부 중심의 정부 투자 경제. 요거 두 가지가 합쳐서 내수가 되거든요. 이것들의 비율을 조절할 때 정부 중심으로 확 키우는 쪽이 중국이고요. 반대로 민간 중심으로 확 키우는 쪽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정부 중심으로 확 키워라라고 하는 게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며 노조의 정치화의 목적입니다.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하는 게 진보당이잖아요. 이게 그 설명이며 이 사람들이 마오주의 기반이며 청년들을 캘리포니아 불법 이민자들처럼 돈 뿌려서 수요 증대시키는 용도로 써먹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은 뽑아가지고 노조에 가입시켜서 노조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민간이 절박해지고 절박해질수록 이들의 투쟁은 더욱 유리해집니다. 조금 몇 명 취업한 사람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박하게 만들고 노조에 가입시킬 수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제는 부동산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 돈을 써야 되니까. 이 세대 자체가 이들의 중심이요. NLPDR이며 마오주의 기반으로 주체사상과 레닌주의를 공부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가 있고 정치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노조 기득권화가 된 거죠. 영국병 시대에 겪었던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대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자들이 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AI를 하고 싶으면 한국에서 하지 말고 영어나 하십시오. 차라리 일본으로 가시던가. 그나마 가능하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가 가능하긴 한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각국의 어느 정도 데이터 트래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산 AI나 이런 걸 할 역량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겠죠. 근데 한국은 종합적으로 글로벌급 AI는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불가능해요. 뭐 인구도 적고 민간 시장 소비도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든 할 수 있는 데브옵스에나 집중해야 됩니다. 이 문화 자체는 일하는 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게 없으면 데이터 분석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저기 위주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리고 글로벌에서 드문 역량이기 때문에 저기 위주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좀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자, 중년들이 기득권화돼서 금융화, 클라우드화를 막고 있어요. 그럼 망하면 됩니다. 도태될 곳은 인류를 위해서라도 빨리 도태되어야지. 안 그러면 유럽처럼 청년들이 일만 하고, 왜냐면 유럽 4대주의잖아요. 겉보기에는 독일 유학파들이고 유럽 4대주의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저기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플러스 요즘 이제 심리학 같이, 그래서 독일계 철학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망할 곳은 빨리 도태되어야 역동성이 생기고 구조도 바뀌고 청년들도 살아남습니다. 중년들이 기득권화되어서 금융화를 막고 클라우드화를 막고 있고 일하는 법을 막고 있고, 그럼 망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어차피 되거나 죽거나인데 결국에는 죽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를 느리게 죽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차라리 망할 거면 한 번에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동성으로 빨리 올라오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청년들의 황금기가 그대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가라든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고, 그게 오랜 기간,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니까 생긴 현상이 저 구인배수 0.28입니다. 이건 결과일 뿐입니다.